2,000원밖에 안 해요? 2천만 원. 2천만 원? 불안이요? 얼마야? 불안이 중에 다 2kg. 그거보다 비싸. 당근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g에 현재에 넣는 양이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한근도 보니까 뭐야 이게 인삼은 여기 또 한근을 300g을 한근이라고 그러대. 인정 그런 어, 거 이게 뭐 사람들이 200도 있고 300, 400. 그러니까 뭐 400g 또 어떤 600g 하고 말이야. 그게 저기집 가도 근이 다 틀려요. 120 정도, 아니, 150, 180. 인삼분하고 일반 약재 그런 거 달라요 이렇게. 아니, 소고기 다 틀려 이게 집집마다. 1인용. 1인분도 다 달라. 180g 이러면 되고 200. 자, 시작할까요? 하죠? 예. 자, 미안합니다. 나중에 더 그 얘기해. 예제를 이거 관련해서 예제는 그 설화고의 자평진전 평주에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뜻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화고가 해설하는 거하고 제가 해설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설화고는 이제까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꼭 거기에 맞춰서 해설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책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해설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위주로 해서 그 명조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오정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조예요. 자, 인인년에 태어났어요. 인인년에 태어났고, 여러분들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시죠. 정묘일이고, 그 다음에 김효일이고요. 김효일이고 을해심에 일주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어느 글자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요? 요거부터 봐야 된다고요. 월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자, 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는 사오미,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토는 항상 음의 글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정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음의 글자니까는 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토죠. 토인데 무토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토가. 그래서 정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천간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화가 올라왔고 을목이 올라왔네요. 이게 용신의 범위에 드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정리가 아니니까 이 둘 다가 사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쓰더라도 용신이 이기는 되는 겁니다. 색깔로. 그렇죠. 얘까지 자신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아주 격국이 그 뛰어난 격국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채용이 동궁에 있다. 동궁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희용이 동궁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채용이 동궁에, 이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이라는 궁은 월지를 가리켜요. 월령, 월지를 가리키는데, 이게 월지가 힘이 세니까 격국을 이렇게 주관할 만큼 힘이 세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간과 용신, 격국 용신 자체가 같은 월지에 같이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처럼 있을 때 채용이 동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희용이 동궁에 있는 것은 뭐냐? 용신은 맞는데 이 용신하고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이, 이게 뭐 상신이 됐건 뭐 어떤 신이 됐건 간에 이것을 희신이라고 해요. 격국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짝을 이룰 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글자들이 같이 월지에 있으면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국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 묘하다고도 하고 또는 뭐 기하다고도 하고 기묘하다고도 하고 이거는 좋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원서에서. 근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용신에 이제 배열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천간을 볼 때는 천간에 합이 되는 게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 지지를 볼 때도 지지에 회합이 되는 게 있는지 항상 합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요. 지지에 보니까 이 세 개가 합이 됐네. 해묘. 그래서 목이 거대한 목국이 이렇게 생겼네요. 천간에 합이 되는 걸 보니까 얘네가 합이 됐네. 정임 합이에요. 붙어 있잖아요. 네, 합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완전히 사라진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합이 되면 기능을 잃어버려. 지지에 있는 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기운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정임합 목이 되잖아요. 목이 여기도 목이고 하니까 이 목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얘도 목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목이잖아요. 격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밖에 안 보여요. 얘만 빼놓고 목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격국을 뭐라고 해요? 특수 격국에 해당이 되는데 종살격이에요. 종살. 종살격. 살로 따라가는. 살로 따라. 내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명 종살인 거예요. 내 명을 버리고 살로 쫓아간다. 그래서 이 격은 굉장히 좋은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순일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기명 종살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거의 목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격인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어떤 대운이 어떻게 오느냐, 세운이 어떻게 오느냐, 이 목이라고 하는 거에 반하는 대운이나 반하는 세운이 오면은 그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때만 빼놓고는 격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정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격국은 종살격이다. 그래서 격이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왕극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존대에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경자년 임진월에 임신일에 을 싸시네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진알에는 이거는 곰이에요. 임묘신 곰. 음의 글자가 들어가니까 을이 들어가 있고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는 수가, 음의 글자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처럼 생겼으니까는 무토가 있고, 을개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 자기 스스로도 올라와 있고 얘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격이 되는데 얘가 격이 되는데 이쪽에 이제 회지하는 것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자진 이렇게 해서 격이 되거든요. 회지를 해버리죠. 삼합을 이루지. 거대한 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는 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격국으로 보자면은 우리 월급격, 벌록 월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격국을 어떻게 취한다? 재나 반이나 살이 올라오는가를 가지고 취하는데, 여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격을 취해도 돼요. 재나 살이나. 근데 이제 진에서 올라오는 이걸 가지고 격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거보다는 힘이 약하죠. 얘는 이제 수예요. 수니까는 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을은 여기서 올라오긴 했지만 힘이 좀 부족하고, 얘는 이제 힘이 세고, 그래서 얘를 격으로 잡아도 되고, 또 뭐 책에서처럼 얘를 격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얘를 격으로 잡으면은 제격에 상관이 생을 해주는 격이 되는 거고, 재용 상관격이 되는 거고, 이걸 격으로 잡게 되면은 상관 생재가 되는 거고, 상관생재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두 개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쨌든 그렇게 격을 이루는 거다. 이 책에서는
상관생제격이라고 했어요. 그런 책에서 서라고는 상관생제라고 했는데 뭐 이걸 격으로 잡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용 상관으로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얘가 힘이 세요. 사에서 올라와요. 사뿌리가 아주 전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용 상관. 격이 성격이 된 거고 귀한 격국이 된 거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다 지지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특수 격국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제를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 거는 을해년, 기묘, 월, 갑신일, 그다음에 을해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먼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게끔 사주의 무결성부터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주. 내가 직접 뽑지 않으면 사주 무결성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무결성과 요 두 개의 무결성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을은 경하고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합이 뭐가 되느냐면은 금이 돼요. 금. 을경합 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만약에 진이 나오게 되면은 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에는 진은 양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진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뒤로 얘가 맞느냐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묘면은 이 진 앞이잖아요. 묘 이렇게 하면은 얘 앞이 나와야 되죠. 경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기가 있죠. 그래서 기묘 나왔잖아요. 아 이건 맞네. 이 뒤에 것도 체크를 해봐야죠.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얘 가지고 갑은 뭐하고 합을 해요? 기토하고 합을 해요. 갑은 기토하고 합을 하면서 뭐로 만들어진다? 갑기 합토가 되죠. 그러면은 진시에 양이 와야 되죠. 무토가 와야 돼요. 무토가 와야 되죠. 그러면 해면은 뭐가 될까? 이건 이제 애워야 돼요. 해 쪽 술과 해는 이거를 극하는 게 와요. 항상 신과 유는 얘가 극하는 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진 다음이 사하고 오가 있죠. 그거는 얘가 생을 해주는 게 가고, 오행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술해는 얘를 극하는 게 온다. 그럼 목이 와야 되잖아요. 토니까. 목 중에 해는 음이니까 목에 음이 왔으니까 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주가 틀린 건 아니구나. 사주의 무결성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주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보니까는 묘는 양과 음이 들어가 있죠. 순이란 갑과 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들어가 있는데 내 기운이 있고 뭐 전부 내 기운밖에 없는데 여기는 양인이에요. 양인격이죠. 이걸 양인격이라고 하죠. 양간에 내 음에 해당하는 전기에 해당하는 월이 나오면 이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격을 이루려면 반드시 살이 와줘야 됩니다. 살이나 간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기운이 세고 흉하니까. 근데 과연 그러는지 한번 보죠. 어쨌든 간에 합부터 볼까요? 여기에서 합을 이루는 것은 뭐 얘네들까지 합을 이루지만 일간은 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거 배웠어요. 그죠? 얘네들은 합이 하여튼 안 돼요. 안 되고 여기에는 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네요. 그죠? 해명, 목국을 만드네요. 그죠? 목이라고 하는데 거대하게 떴네요. 그래서 양인격이면서 목천지예요. 이렇게 전부 다 목밖에 없어요. 얘만 빼고 전부 목이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게 목국을 이루죠. 얘 목 있고 목 얘만 빼고. 그런데 얘가 힘이 되게 약해요. 여기에 있는 무토 못 쓰죠. 여기는 무토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뿌리도 거의 없는 것처럼
약합니다. 그럼 이 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느냐? 이거는 그냥 목천지예요. 내 기운밖에 없어요. 이게 반하는 기운이 있긴 하지만 얘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는 뭐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복직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복직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으로 전체로 이루어지는 일행특기를 복직격이라고 그래요. 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반하는 글자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라고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를 양인합살로 봤어요. 양인합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양인은 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살은 신중의 경금이 살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살을 이 묘 중에 있는 을하고 서로 합을 해서 살을 제어를 했다, 합을 했다 해서 양인 합살해서 뭐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게 이해는 잘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은 없잖아요. 지지에 있는 이런 것들끼리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지에 있는 게 뭔가 효과가 되려고 하면은 회지를 하거나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만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천간을 발룡이라고 했고 지지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써 쓰임을 기다리는 거고 실제로 쓰이는 것은 천간으로 올라왔을 때 쓰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쓰이려면은 지지에서 쓰임을 기다리는 게 쓰이려면은 회국을 하거나 반국이라고 회국을 하면은 그게 직접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서라고는 뭐 양인 합살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는 안 되고 이거는 복직격으로 봐요. 복직격으로 보고 이런 복직격에 반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복직격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인수가 와 있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 자체가 여기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건 좋아해요. 복직 인수격해서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지지에 숨어서 이 금의 글자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래서 거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그 흉물이라고 하죠. 흉물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마치 호랑이를 키우는 우한과 같다 해가지고 그 성양호지환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거는 복직격에 대해서 이렇게 금의 글자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이건 나중에 대운이나 세운이 올 때 얘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 전체 격국은 복직격이고 좋은 격에 해당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되게 있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운이든 세운이든 간에. 그 일행격으로 가는 애들은 되게 세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세운에 여기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글에 반대되는 기운들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풍파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여기를 소개를 했느냐 하면은 대운 중에 가분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운이 굉장히 트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호 이 사람이 호북성의 도독인데 양호를 내가 그 통찰만큼의 아주 운이 그때 트였고 술운에는 격이 깨져갖고 죽었다 그래요. 이게 죽었다는 표현을 불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난 불록에서 야 이게 그냥 지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과 거의 같은 거예요. 지위에서 내려온 거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불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이렇게 죽는 것을 불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운에 죽었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뭐 서라고는 이렇게 나누세요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하나 이게 같은 대운이에요. 갑술 대운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갑술 대운이 있는데 같은 대운 중에 가분에는 좋았고 술에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같이 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하고 영향을 받는 글자나 이것과 영향을 받는 글자에서 뭔가가 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천간의 글자는 빠르게 나타나고 그 대운 중에 10년 대운 중에 빠르게 나타나고 이 지지의 글자는 연과 월하고 반응을 해서 뭐 그 현상이 있게 되면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데 일과 시지하고 반응을 하면은 약하고 느리게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시점을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먼저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운이 와서 뭐 이렇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왜 좋아졌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갑술 대운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안 좋은 글자가 뭐였어요? 얘였어요. 예. 갑술 대운이 오면서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줘요. 안 좋은 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니까는 복직격으로서 격이 깨끗해졌어요. 아주.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갑운에 무슨 양호를 통치하고 이런 좋은 운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체 이 죽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일행 듣기 이런 거는 세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대운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대운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술이 와가지고 특별하게 저는 영향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운 자체 좋아했는데 세운이 어떻게 됐느냐? 세운이 전체 이 일행 하나의 기로 가는 여기에서 세운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운을 봐야지 사실은 그 전체를 판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설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술이 와갖고 술은 묘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건 육합에 있는 거잖아요. 묘술합이 되면 이제 금기를 만드는데 묘술합이 돼서 금이 생성이 돼서 뭐 어떻게 안 좋아졌다 그래서 죽었다 뭐 격이 깨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 그 대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세운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전부 특수한 그런 모양만 보였는데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예제는 계유년, 그 다음에 정사월, 그 다음에 임오일, 그 다음에 병오시. 뭐 이게 무결성 체크는 이제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이 사람은 호분사라고 하는 직책이었고 하풍종의 사주예요. 하풍종의 사주고 월지가 이제 사죠. 사는 사생의 글자죠. 뭐로 시작한다고요? 사생의 글자는 뭐로 시작해요? 무토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양의 글자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가 있어요. 경금. 그 다음에 사는 병화가 정기죠. 그래서 무경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올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그 같은 기운인 거예요. 똑같은 글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병화를 지지로 갖는 병화도 올라오고 정화도 올라오고 다 같이 뿌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뭐 없죠. 자, 그래서 용신의 반열에 드는 것이 자기 규모 반대 얘네들은 용신 반열에 드는 것들이죠. 용신의 반열에 드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지를 봐야죠. 합국을 이루는 게 있느냐. 얘가 사유축 뭐를 만들어요? 어떤 기운? 금이죠, 금. 네. 이것도 용신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죠? 금도 용신 반열에 있고 화도 용신 반열에 있고. 그지만은 정기가 올라와 있죠. 정기가. 그걸 1번으로 치는 거예요. 얘를 1번으로. 그러면 이 격은 뭐다? 격이 뭐겠어요? 제격입니다. 제격. 제격이 성격이 됐느냐? 자, 제격이 성격이 됐느냐를 보죠. 얘는 겁재죠, 겁재. 겁재는 제격을 파격으로 만드는
그 요소가 겁재입니다. 그러면 깨진 거예요. 얘 때문에 깨졌는데 다행히 이쪽에 금이 있네. 금이 뭡니까? 인수죠, 인수. 제격인데 인수예요, 인수. 그러니까는 제격에서 인수하고 제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단지 격을 이룰 수는 있어. 어쩔 때 직접적으로 극을 하거나 파극을 하지 않는 한 제하고 인은 격을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지지에서 극을 이루는 거하고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직접적으로 깨고 자시고 할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격인데 뭐 투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제격 투인해 가지고 격을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제격 투인해서 격을 이룬 겁니다. 제격 투인해서 격을 이뤘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보시면은 이 인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얘가 강하게 이 금을 깨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깨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가 두 개나 나와가지고 얘 금기운을 사실은 깨서 격국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걔가 정을 극제를 해요. 바로 옆에서 극제를 해주니까는 바로 금을 깨는 것을 이 개수가 막아주고 있는, 그래서 격국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격 투인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인수가 보호되는 상황. 그래서 거기에 이건 제 얘기예요. 책이 없는 거고 그냥 겁이 호인하는 거다. 겁이 호인. 겁재를 가지고 얘가 얘를 깨는 겁재를 가지고 이 인수를 보호하는 그런 격국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격인데 이게 없을 경우는 제격이 깨지는데 인수가 나와서 제격 투인해가지고 격을 이뤘고, 근데 얘가 자칫 인수를 깨는 처지에 있는데 얘가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겁재가 인수를 보호하는 형태로 해서 격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두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양증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조인데요. 갑자년, 정묘월, 을해, 기해, 일, 모진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지고. 자, 여기에서 합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합을 이루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합을 이루죠.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얘가 전기로서 이렇게 올라간다. 전기로서 올라왔죠. 그럼 목기운이고. 그럼 얘가 그냥 연보 용신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격이 무슨 격? 정관격. 반격입니다. 반격인 거예요. 자, 반격인데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같은 동료고 법제고,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정관하고 인수하고는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서 격이 성격이 돼요. 정관에서 정관인수는 정관용인 이래가지고 정관용인,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용인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설하고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보세요. 얘가 관이고 얘가 인이고 얘는 동료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 자수로부터 수생목해서 기운을 받았는데, 간목이 목생화에서 인수한테 힘을 실어주고,
인수는 화생토에서 나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얘는 자기 동료니까는 무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까지 왔는데 이 다음이 없다. 목에서 끝나갔고 여기는 이제 자손의 자리거든요. 목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손을 두기가 어려운 사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재잖아요. 재도 좋고 관도 좋고 인수 재관인이 다 좋은데 근데 후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서라고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자식에 대한 부분 또는 처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 장으로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해석을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는 우리는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빼고 자 정관격이 인수를 만나서 격이 잘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정관이 이제 인수를 만났는데 보십시오. 인수가 되게 약해요. 인수가 되게 약합니다. 인수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인수가 굉장히 약하니까는 이 정관용인격이라고 할 때 이게 인수가 굉장히 약해서 사실은 격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서 얘는 항상 수에 의해서 깨질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겁재들이 겁재가 있어가지고 수로부터 사실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관용인격에다가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겁재를 가지고 인수를 보호하는 겁이 호인해가지고 격국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수가 굉장히 약한데 이것을 앞에 있는 겁재가 미래에 있을 수의 기운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약하니까 뿌리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를 한번 보죠. 마지막 명조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개미년 갑자월에 병술 일에 신묘 시예요. 자, 이걸 보십시다. 얘는 양홍지라고 하는 사람의 격국이고 설하고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탁중유청 아주 탁하는데 청을 얻어서 격국이 성격됐다. 그리고 전전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전부흥.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전 전전부흥.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이게 불을전, 도란우전, 전전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사주를 이렇게 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격국은 자 월지를 기준으로 자가 월지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이제 올라와 있느냐? 올라와 있죠. 그럼 이건 격국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뭐 합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면 살피고 이쪽도 합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살피는데 병하고 신하고 합을 하지만 일간은 합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일간은 합을 안 해요. 합을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넘버 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격을 잡으면 돼요. 그럼 무슨 격? 정관격. 관격이에요. 관격이고 관격에서 얘는 인수죠. 목생하니까 얘는 인수고 얘는 뭡니까?
정관격이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재로 생을 해주고 인수를 가지고 보호를 하면은 정관에 재인이 나오면은 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관에 재와 인이 이렇게 나와서 격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와 인은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극상을 하면 안 돼. 근데 극상을 하나요? 병화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직접 답을 치지는 못해요. 병화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병화가 얘를 막아주잖아요. 일단 극상을 안 해서 관격인데 재와 인이 나와가지고 기도 살려주고 보호를 해서 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격국입니다. 근데 서라고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탁중유청이라고 했어요. 탁중유청이다. 원래 격국이 좀 탁한데 청이 만들어졌고 아주 이러저러한 풍파를 겪으면서 격이 구원을 받은 거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느냐면은 이렇게 봤어요. 자, 관격이잖아요. 관격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 토로부터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도 토가 있어가지고 얘도 양쪽에서 토의 극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 자체가 지금 현재 탁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갑이라고 하는 게 신이 있어가지고 갑을 쳐야 되는데 병화 때문에 신이 갑을 못 치니까 갑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양쪽에 있는 토를 이렇게 극제를 해서 제대로 극을 해서 얘가 수를 극제하지 못하도록 관을 보호하고 있는 거로 해서 탁중유청이다. 그리고 전전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얘를 어떻게 치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몰라도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서 올라왔느니. 이게 아니라 자수에서 개수가 뿌리를 완전하게 두고 제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관을 보호하고 길을 살려주는 인수와 재가 있고 재와 인수가 서로 파극하지 않으면 격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격이 성격된 걸로 봐야 한다. 저는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격인데 투 재인 해가지고 성격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겠습니다.